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 논문의 피겨 3번까지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피겨 4번, 피겨 5번을 다뤄서 이 논문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내용은 일단은 브레인에서 글루코스 센싱 기능을 가지는 이 한 페어인 CN 뉴런을 찾았고, 이 CN 뉴런의 기능을 억제했을 때 이제 글루코스 센싱 기능이 상실돼서, 원래 이제 스타베이션 시에 이제 디글루코스 vs L글루코스에서 디글루코스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는 맛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영양적 가치를 인지를 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능력이 CN 뉴런을 이니비션 했을 때 상실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 제네틱 테크닉을 사용해서 이 non specific expression을 다 제외하고 CN 뉴런만 이니비션 시키는 그런 조건을 가져갔을 때 비슷한 피노타입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 페어의 CN 뉴런이 글루코스 센싱 기능이 있고, 이제 D vs L 글루코스 푸드 초이스 비헤이비어에 중요하다는 그런 이제 내용 1번이고요. 그래서 이제 D vs L 글루코스 투 초이스 실험을 아직 안 해보셨잖아요. 요거를 아마 이제 이스트 vs 수크로스 푸드 이제 투 초이스를 한 다음에 요걸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를 조금 늦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투 초이스를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들어가는 게 조금 나을 거라 판단해서 그런 거고, 또 그 이유는 뭐냐면 L글루코스가 매우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 초이스를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 조금 나을 수 있고요. 그리고 D vs L글루코스 투 초이스가 조금 백그라운드가 센시티브합니다. 조금. 그래서 이게 처음 했을 때 이 결과가 이 원래 계획한 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프로토콜을 조금 수정해 보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백그라운드 문제 때문에 지금은 50m몰 디글루코스, 200m몰 L글루코스는 조건이거든요. 4배를 강하게 쓰는 건데, 실제로 처리를 해보면은 디글루코스를 좀 더 많이 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밸런스는 이제 조금 더 백그라운드 에러를 받기 때문에 그건 좀 나중에 또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겨 2번에는 그러면은 CN 뉴런이 글루코스 센싱 기능이 있다는데, 실제로 글루코스 센싱 기능이 있는지를 이제 칼슘 이미징을 한 거예요. 그래서 Gcam프라는 칼슘 인디케이터 발현시키고 글루코스 처리해봤더니 이렇게 캐슘 오실레이션이 보였다는 거고, 칼렉세이로 그거를 컨퍼메이션 한 겁니다. 자, 칼렉세이는 이제 요거를 US 칼렉세이가 NFAT이라는 이제 도메인이 칼슘에 바인딩하면은 컨퍼메이션 체인지를 일으켜서 요 단위가 핵 안으로 들어가고, 요 단위가 핵 안으로 들어가면은 핵에서 GFP를 발현시키는 그런 구조로, 칼슘 농도가 높으면은 GFP가 좀 더 많이 발현되는 그런 세팅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확인했고요. 자, 피겨 3번과 4번은 CN 뉴런의 그런 다운스트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피겨 3번은 브레인에서 인슐린 프로듀싱 셀이랑 시냅틱 컨택을 이루고, 그것이 CN 뉴런이 활성화될 때 인슐린 프로듀싱 셀도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그것은 또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패드 상태에서는 LTP가 일어나서 시그널이 강화되고, 스타브 상태에서는 그게 상실돼서 원래 시냅스가 형성되는 게 더 약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걸 컨펌을 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자, 피겨 4번은 이제 엑손이 두 갈래로 가잖아요. 그 두 갈래 중에 두 번째 방향. 그래서 코퍼 카디아카라는 AKH 아디포키네틱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내분비 기관으로 엑손이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AKH는 초파리에서 글루카곤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거는 코로진 겔포의 세프테그민 GFP를 발현해가지고 엑손 베지클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보통 fed, stop, refed 똑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fed 상태에서 많은 시냅스를 이루고 있다가 stop 상태에서는 시냅스가 많이 그 베지클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가 refed, 디글루코스 refed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베지클 수가 올라오는 그래서 이제 인슐린 프로듀싱 셀 피겨 4번과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뉴라이트 투 코퍼카리아카를 이렇게 정량을 해보면은 스탑 땐 줄어들다가 글루코스 리페드를 했을 때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패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신호로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지컬 컨택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는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컬 컨택은 앞서 피겨 3번에서 그 그래스프라는 실험으로 확인했죠. 그래스프. 그래서 여기 피겨 4번에서도 그래스프를 썼는데 약간 다른 그래스프를 썼어요. 그래서 시냅토 브레빈 그래스프를 썼습니다. 뉴렉신을 쓰지 않고 시냅토 브레빈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뉴렉신은 프리시냅틱 셀 어디전 몰리큘이고 시냅토브레빈은 뭐냐면은 프리시냅스에 있는 베지클 프로틴이에요. 그래서 베지클이 어쨌든 멤브레인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그 멤브레인에서 컨택이 있으면은 여기 GFP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플릿 GFP를 렉세일 통해서 이제 프리시냅틱 멤브레인에 발현시키고 시냅토브레빈을 통해서 R20F11 렉세이는 이제 CN 렉세이입니다. 그리고 AKH 겔포, AKH 겔포는 글루카곤 프로듀싱 셀을 스페시픽하게 발현할 수 있는 그런 AKH 겔포고요. 그거를 UAS CD8, CD4 GFP를 발현시켜서 이제 AKH 셀, 코파카리아카 셀이 전체 멤브레인에 GFP 한쪽 스플릿 한쪽 조각을 발현시키고 나머지에는 CN 뉴런의 엑손 부분에 한쪽 GFP를 발현시켜 가지고 두 GFP가 같이 발현되는 곳에서만 GFP가 완성되어 이제 녹색이 나오도록 설계한 겁니다. 그랬을 때 AKH는 이렇게 이제 안티 AKH 안티바디예요. 이거는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테인을 해봤을 때 이렇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AKH 프로듀싱 셀의 그 서페이스 약간 그 표면 부분에서 이렇게 같이 GFP가 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N 뉴런에서 프로젝션된 그런 엑손이 AKH 갤프 익스프레싱 코퍼카리아카 셀에 이렇게 시냅스를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정확히 얘기하면은 피지컬 컨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공간에 두 개의 GP 프래그먼트가 발현했다는 걸 확인해서 실제로 하나의 그 CN 뉴런의 엑손이 이 코퍼카리아카 셀에 컨택을 했다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시네토 브레빈 시네토 브레빈 브레빈은 또 요거는 이게 피겨 3번에서 쓴 뉴렉신이랑 다르게 이 시냅스의 세기가 강해지면 GP 세기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또 기능을 가진 그래서 functional grasp라고 이제 이름 붙여서 나온 그런 그래스프인데 실제로 우리 실험에서는 그 functional 이제 이게 똑같이 fed, stop, refed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 조건에서 그랬을 때 이 GP 시그널이 더 강해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툴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뭐가 잘못된 건지 확인해 봤는데 어쨌든 피지컬 컨택은 확실히 보여주는데 이 fed, stop, refed 상황에서 GFP 세기가 변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펑셔널 커넥티비티는 다른 걸로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냅토 브레빈 GFP가 이제 마르코 갈리오라고 하는 이제 시카고 대학 교수님이 만드신 건데 이제 이분이 만드실 때는 그 비주얼 뉴런, 그러니까 올팩토리 뉴런 이쪽에서 실제로 펑셔널 그
시냅스 세기가 강조되면은 GPC 세기가 세지는 걸로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런 툴들은 보면 그 어떤 뉴런을 사용함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팩토리 뉴런은 잘 되는데 이런 내분비 이런 쪽에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비주얼 서킷은 잘 되는데 또 센트럴 브레인의 그런 뭐 어떤 뭐 PI 리전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사실은 요걸로 펑셔널 GFP 이제 펑셔널 플라스티시티까지 보여주려고 했어요 이것처럼. 그런데 잘 안 돼서 요것만 쓴 거고요. 그래서 뉴렉션을 안 쓰고 시냅토 브레이브를 쓴 겁니다. 똑같은 거 두 개 쓰면 되는데 왜 갑자기 시냅토 브레이브를 갖다 썼냐면은 정확한 이유는 피겨 3번을 먼저 만들었어요. 피겨 4번을 만드는 도중에 이게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이거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쓴 건데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어쨌든 피지컬 컨택까지는 보여줬는데 펑셔널 커넥티비티는 못 보여준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주려고 했어요. P2X2라는 어 그 발현된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펙터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하나의 파리에 R20F11 렉세이 이건 CL 렉세이고요. 그거와 렉세이 OPP2X2를 동시에 발현시키고 그리고 AKH 겔포에 USG 캠프를 발현시킵니다. 그래서 ATP를 처리하면은 P2X2는 이제 ATP 처리하면은 엑스트라셀룰러 공간에 ATP가 늘어나면은 그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이제 P2X2라는 채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ATP 처리한 순간 CN유론이 활성화되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처리했을 때 CN유론 활성화된 게 안 보여지잖아요. 그거는 서플리먼트에 다 보여줍니다.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이 조건에서 어, R20F11 렉스의 렉스 OPP2X2에 렉스 OPG 캠프까지 같이 넣은 거를 통해서 ATP를 처리했을 때 CN유론이 활성화되는 걸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이펙터를 사용한 상태에서 AKHGL4의 USG 캠프를 켜서 확인해 봤더니 어, CN유론이 활성화될 때 AKH셀 그러니까 글루카곤 프로듀싱 셀들은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좀 더 활성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GFP 시그널이 떨어지는. 그래서 오 이게 CN유론이 활성화되면 글루카곤 프로듀싱 셀이 인액티베이션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어느 정도 가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GChem이라고 하는 툴은 칼슘이 올라가는 걸 보는 툴이지 칼슘이 내려가는 걸 보는데 전문화된 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떨어진 걸 가지고 반응이 없다와 불활성화된다. 이 두 가지를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유의미한 시그널 드랍은 보였지만은 이걸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른 툴을 써야겠구나. 조금 더 이 뉴로널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거를 디텍션하는데 전문화된 그런 툴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온 툴이 이제 아크라이트라는 툴이었습니다. 아크라이트는 뭐냐면은 요건 이제 크리스틴 스캇이라고 하는 그 버클리 대학 교수님이 거기서 이제 2000 언제지? 그 랩에서 셀 논문이 나왔는데 그 셀 논문에서 2017년? 2016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16년이었던 것 같네요. 근데 이 아크라이트라는 툴을 써가지고 그 어떤 세포 활성이 떨어지는 걸 아주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똑같이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냐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은 비슷한 분야에서 이미 어, 몇 년 전이나 아니면 가까운 시일 내에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준 툴들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썼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검증이 되지 않은 툴을 갑자기 가져와서 쓴다. 이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툴을 검증하는 것부터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툴을 그 툴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부터 질문 시작하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최근에 아주 잘 검증받은 툴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의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라이트라는 툴을 가져와서 똑같은 셋업인데 CN 렉스A, 렉스A BP2X2에 AKHL4에 US Gcamp 대신에 US 아크라이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ATP를 흘려줘서 CNU를 활성화시켜 보니까 아크라이트 시그널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크라이트도 GP 시그널인데 이건 뭐냐면은 멤브레인 포텐셜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하이퍼폴라이제이션이 되면은 그때 GP 시그널 올라가게끔 만든 멤브레인 포텐셜 인디케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칼슘 인디케이터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 코프아 카리아카의 그런 세포 활성이 떨어진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와 같이 이 이제 그 이제 인터스테이트, 패드 스테이트 디펜던트하게 뉴트리언트 스테이트 디펜던트한 플라스티시티,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를 보인다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피겨 3번에서 비슷하게 같은 족 실험을 패드 상태에서 진행해보고 또 스타브 상태에서 진행해봤어요. 그랬을 때 스타브 상태에서는 이 CN 뉴런과 또 이 AKH 셀의 또 커넥티비티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패드 상태에서는 이제 이렇게 커넥티비티가 좀 강한 상태에서 시냅스가 서로 강하게 형성된 상태에서 CN 뉴런을 활성화시키면은 확실히 AKH 셀이 이니비션이 확 되는데 스타브 상태에서 이 시냅틱 커넥티비티 자체를 약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이 CN을 활성화시켰을 때 약간의 아크라이트 시그널 증가는 보였지만은 확실히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겨 3번에서처럼 CN 뉴런이 인슐린 프로듀싱 셀에도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이루고 또 AKH 셀, 글루카곤 프로듀싱 셀에서도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이루는데 이게 뉴트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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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트 디펜던트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를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많이 먹은 상태, 패드 상태가 되면 CNU 활성화가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다운스트림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면은 그 자극이 계속 전달이 되면서 LTP를 형성하는 겁니다. 두, 어, 두 개 시냅스 형성하는데 두 쪽 다 LTP를 형성하는 거고 거꾸로 스타베이션 되면은 CNU로 할수록 줄어들죠. 그러니까 다운스트림으로 가는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두 쪽 다 LTP를 형성을 못하고 스냅스 자체가 약해지는 그런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펑셔널 커넥티비티 자체가 스타베이션 상태에서 많이 약해지는 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 시냅스는 강해지고 민감해지는 거고 적게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서로 이 커넥션 자체가 약간 약해지는 그러니까 시냅스가 상호에 따른 변동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죠. 그런 거 보여준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또 피겨 3번처럼 보여줬으면 다른 방법으로 컨펌을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G캠이나 아크라이트를 사용한 방법을 먼저 썼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슐린 프로듀싱 뉴런 안에 있다가 이 시크레션 되는 그 이제 인슐린 프로듀싱 셀이 활성화되면은 인슐린 펩타이드가 분비되어 나오는 그래서 남아 있는 잔존량을 확인한 실험을 했잖아요. 똑같이 코퍼카디아카 안에도 AKH가 있습니다. AKH가 이제 호르몬인데 AKH 안티바디로 잘 스테이닝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처음부터 다 패드 상태예요. 다 잘 먹은 초파리들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컨트롤 두 개는 이제 패드 상태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AKH가 분비가 되지 않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AKH 글루카곤 자체가 굶었을 때 혈당이 떨어졌을 때 그거에 반응해서 혈당 수치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여기서는
많이 잘 먹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AKH 분비가 안 되고 코파 카디아카의 안에 있는 AKH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CN 뉴런을 억제시켜 버리면은 코파 카디아카 안에 있는 AKH 글루카곤이 분비가 안 돼야 되는데 분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제 이거를 막아주는 그런 이니비토리 시그널이 있는데 이니비토리 시그널이 없어져 가지고 분비가 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이 결과를 보고 해석을 한 거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CN 뉴런을 활성을 떨어뜨렸을 때 그런 코파 카디아카의 AKH 분비가 더 늘어나서 이 안에 있는 AKH 레벨이 줄어드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과 똑같아요. 하나는 이제 칼슘 이미징 혹은 이제 피지올로지를 이렇게 보여줬다면 또 하나는 안티바디 디스테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펩타이드 디스테이닝. 그래서 그 펩타이드가 잘 분비됐는지 안 분비됐는지를 확인한 건데 일단은 그 분비샘에 남아있는 양을 체크하는 방법 하나. 그래서 분비가 많이 됐으면 분비샘의 잔존량이 떨어지는 거를 어, 적용시키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똑같은 겁니다. 분비샘에서 분비가 많이 됐으면 혈액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걸 똑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매스팩을 사용해 가지고 이 초파리의 피를 잔뜩 뽑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에서 뽑고 CNU른이 억제된 거에서 CNU른 이니비션 된 거에서 뽑아요. 그래서 그 피 안에 AKH의 양을 매스팩이라는 방법으로 확인해 봤을 때 한 2배 이상 더 많아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상태에서 분비된 양이 늘어나면서 이 분비샘에서의 호르몬 양은 줄어들고 어, 그, 그 분비된 호르몬은 혈액 내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런 거를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CN 뉴런의 활성에 따라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가 조절이 되고 실제로 분비샘에서의 분비량이 조절이 되고 그게 혈액 내에서의 각 호르몬 양이 변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유도한다는 거를 확인한 겁니다. 여기까지 가줘야 정말 직접적으로 호르몬 분비를 레귤레이션 할 수 있는 뉴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겨 5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피겨 5는 이제 두 개의 펑셔널 커넥티비티 파트너를 이제 찾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슐린 프로듀싱 셀 그리고 글루카곤 프로듀싱 셀이 CN 뉴런에 직접 연결이 된다. 그런데 아까 피겨 1번에 나온 아직 답하지 않은 그런 질문이 있었죠. CN 뉴런인데 어떤 뉴로펩타이드가 어떤 리셉터를 통해서 각 타겟의 액티비티를 조절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두 개의 타겟이 있다고 봤습니다. CN 뉴런이잖아요. 코로조닌 그리고 SMPF.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코로조닌 겔포를 써가지고 SMPF RNAI를 낙다운을 시켰을 때 이 투 초이스 비헤이비어 피노타입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코로조인 RNA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코로조인 RNA 결과는 왜 여기 없냐면은 그거는 네거티브 데이터고 네거티브 데이터는 서플리먼트 데이터로 보냈기 때문에 메인 피겨에는 포지티브 데이터를 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SMPF의 발현을 이제 코로조니니까 이제 CN 뉴런이 코로조닌 갤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 코로조닌 이제 CN 뉴런에서 SMPF의 발현을 억제했더니 글루코스 센싱 기능이 상실됐다. 그렇다는 거는 코로조닌 펩타이드보다는 SMPF 펩타이드가 그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를 어,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딜프투겔포 US SMPF 리셉터 도미넌트 네거티브. 그래서 요거를 발현시키면은 도미넌트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RNAI처럼 리셉터를 불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딜프투겔포를 써가지고 인슐린 프로듀싱 셀에서 SMPF 리셉터 기능을 억제시켰을 때도 또한 비슷한 투 초이스 피노타입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A, B까지는 가고 근데 C, D, E를 해야 되는데 자, C번은 뭐냐면은
자, 이제는 요거는 이제 그렇죠. 요거는 SNPF 인텐시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DILP2에서 펩타이드, DILP2에서 인슐린 펩타이드가 분비되는 거 확인했죠. 코퍼카디아카에서 AKH가 분비되는 거 확인했죠. 이제는 CN 뉴런에서 SNPF 분비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실험하냐면은 이제 다이섹션 한 다음에 브레인은 30분 동안 네 가지 다른 솔루션에 담가 놓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아르티피셜 히몰림프 슈가 없는 거. 또 하나는 아르티피셜 히몰림프에 디글루코스가 타져 있는 거. 하나는 아르티피셜 히몰림프에 TTX. 그러니까 그런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그널 전달만 억제해 놓은 거. 그리고 아르티피셜 히몰림프에 L글루코스 타진 거.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자, AHA 할 때는 SNPF가 요만큼 남아 있어요. 근데 디글루코스 담그면은 디글루코스에서 CN율이 활성화되겠죠? CN율이 활성화되면은 펩타이드가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SNPF는 그러면 이 분비된 SNPF는 혈액 내로 혈액 내로 들어갔다기보다 여기서 이제 시냅스죠. 시냅스니까 시냅스에서 시냅틱 베지클로 분비가 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혈액 내로 간 걸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없고요. 혈액 내에서 SNPF 레벨을 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TTX 아까 이제 피겨 2에서 얘기할 때 CN 뉴런이 직접적으로 글루코스 인지해서 활성화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TTX를 사용해서 이제 뉴런과 뉴런 사이의 커넥션을 막아놔도 CN 뉴런 혼자 글루코스를 인지해서 활성화돼서 SNPF를 분비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요 L글루코스는 뭐냐면은 이제 D글루코스는 CN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L글루코스는 ATP를 형성 못하니까 CN을 활성을 못 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컨디션을 놔가지고 실제로 이제 CN율의 활성화에 따른 SNPF 펩타이드 분비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SNPF가 펑셔널 펩타이드다. 코로존이는 아니고 똑같은 실험을 코로존에서 했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서플리먼트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D번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아까 이제 딜프트 겔포를 글루코스 리스폰스 시켜봤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CN 기능을 없애고 글루코스 리스폰스를 했을 때 글루코스 리스폰스가 많이 줄어든 그런 모양을 피겨 3번에서 봤는데 이번에는 CN 뉴런에 G캠프를 켜서 CN 뉴런을 딥투 뉴런에 G캠프를 켜서 이제 인슐린 프로듀싱 셀 딥투 뉴런의 활성을 체크를 하는데 글루코스 리스폰스를 체크를 하는데 이때 SNPF 리셉터를 없애본 거예요. 인슐린 프로듀싱 셀 딥투 뉴런에 SNPF 리셉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를 봤을 때 이제 SNPF 리셉터가 없으면은 CN 뉴런에서 오는 시그널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랬을 때 비슷하게 글루코스 리스폰스 레벨이 많이 떨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떨어진 레벨이 CN 이니비션 할 때보다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예상한 거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약간 이 정도 파퓰레이션 이루고 떨어지는 걸 예상했어요. 왜냐면 앞에 피규어에서 말했듯이 디프트 파퓰레이션은 세 가지가 있고 여기에 관여받지 않는 두 개의 파퓰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파퓰레이션에 의한 영향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 실험에서는 꽤나 많은 드랍을 보였고요. 이제 이거는 실험 중간에 어떤 파퓰레이션을 이제 우연적으로 고르게 되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는데 좀 그거의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슐린 프로신셀에 SNPF 리셉터가 있고 그 SNP 리셉터를 통해서 CN율에서 오는 시그널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또 2번은 이제 AKH에서도 보여줘야 되는데 AKH 델포의 SNP 리셉터 도뮤 네가티브
그래서 코퍼 카리아카에 SMP 리셉터가 없으면은 리셉터가 이제 없으면은 위에서 오는 시그널을 받을 수가 없겠죠. 같이 패드 상태에서 보통 패드 상태에서는 이제 코퍼 카리아카 활성 안 되고 글루카곤 분비가 안 되는 게 원래 기본인데 이렇게 이제 SMP 리셉터의 기능을 없애버리면은 CNU로에서 오는 이니비토리 시그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파 카리아카인 AKH 셀, 글루카곤 분비 셀이 기능이 활성화되고 분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분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패턴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5번의 2는 요 4번의 F번이랑 유사해요. 다른 점은 CN 뉴런을 억제한 포인트 하나. 하지만 5번에 2번은 CN 뉴런의 기능을 가만히 두고 받을 수 있는 리셉터만 없애놓은 거. 똑같이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 직접적으로 어떤 그러면 SMP 리셉터를 통해서 시그널이 전달되는 건 알겠는데 이제 SMP 리셉터가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제 보통은 이제 초파리에서의 뉴로펩타이드 리셉터들은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입니다. 거의 95%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SNP 리셉터를 연구한 그런 이전 논문들에서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라는 거를 확인했고 이제 원래 이제 처음 논문을 준비할 때는 F번과 G번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리뷰어가 물어본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같은 라이겐드의 같은 리셉터인데 한 셀은 활성화되고 다른 셀은 기능이 억제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를 좀 설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 저는 약간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저만의 일단 하이포테시스를 가지고 있긴 했어요. 뭐냐면은 G 프로틴 커플 리셉터는 어떤 G 프로틴이나 바인딩에 하냐에 따라서 액티베이션 그 셀을 액티베이션 할 수도 있고 이니비션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전부터 되게 잘 알려진 그런 스토리였고 실제로 같은 라이겐드 같은 리셉터를 작용을 했을 때 활성화되는 셀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라이겐드 리셉터에 작용을 했는데도 억제가 되는 셀 기능 억제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다른 선행 연구 결과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실험으로 보여주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리뷰어가 질문을 해왔고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그거를 제 가설을 실제 실험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여줬냐? 똑같이 엑스비보 칼슘 이미징을 하는데 엑스피부 카시 이미징의 장점이 뭐냐면은 다양한 드럭, 다양한 케미컬을 실험 중간에 처리해서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인비보 같은 경우에는 드럭을 뇌에 직접적으로 보내기가 좀 어려워요. 어쨌든 살아있는 상태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에 직접적으로 그런 케미컬을 넣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어쨌든 워터베스 안에 그 브레인이 펄퓨전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워터베스 안에 어떤 그런 케미컬 넣어주는 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AKH 겔포에 US 아크라이트를 이제 발현시켜가지고 어 액티비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변하는지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SMPF라는 뉴로펩타이드를 직접 처리를 해봤어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SMPF 리셉터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GOP가 쭉 올라갔습니다. 아크라이 GOP가. 그 말은 SMPF를 처리하면 SMPF 리셉터로 시그널이 간 다음에 그 시그널의 결과가 AKH 셀의 활성을 억제시킨다. 멤브레인 포텐셜이 떨어져야지 GOP가 올라가는 그런 이펙터예요. 그거를 일단은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 조건을 없애는 케미컬을 찾으면 되죠. 그럼 어떤 케미컬을 쳐봤냐면은 G 알파 I 프로틴 이니비터 그리고 G 알파 Q 프로틴 이니비터 이 두 개를 쳐봤습니다. 그래서 G 프로틴
G 프로틴 커플 리셉터는 이제 G 알파, 베타, 감마 이 세 개로 돼 있는데 보통 알파랑 베타 감마 이렇게 두 개로 보통 나눠지는데 G 알파가 어떤 G 알파를 가지냐에 따라서 다운스트림 캐스케이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G 알파 Q, G 알파 S, G 알파 I, G 알파 O 대략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그렇게 있고 G 알파 Q와 G 알파 S는 주로 다운스트림을 통해서 그 셀을 이제 활성화를 일으키고요. 보통 G 알파 Q는 PLC라고 해가지고 포스포 리페이지 C 해서 이제 IP3 DAG 해서 이제 칼슘 올리는 그거를 이제 IP3 DAG 시그널 캐스케이드라고 하죠. 그 시그널 캐스케이드로 가고 GS는 제가 알기로는 사이클 AMP로 가는데 사이클 AMP 늘리는 걸로 가고 GI도 사이클 AMP인데 GI는 사이클 AMP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GQ, GI를 이제 대표적으로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GI를 막아봤을 때 GI를 막기 위해서 GI 프로틴 스페시픽 이니비터인 폴터시스 톡신, PTX라는 걸 처리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80 마이크로몰러 SMPF를 처리했을 때 폴터시스 톡신을 처리하면은 파란색을 보면은 녹색에 비해서 이제 GFPC가 올라가는 게 안 보이죠? 그렇다는 것은 G 알파 Q 프로틴을 막으면 이제 그 AKH 셀 안에서 다운스트림 시그널 캐스케이드를 억제하는 거고 그랬을 때 AKH 셀이 이니비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AKH 셀의 SMPF 시그널을 받아서 억제될 때는 G 알파 I 시그널링이 필수적이다라는 걸 이걸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G 알파 Q를 처리했을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빨간색. 이거를 봤을 때는 이건 네거티브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G알파 Q를 통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G알파 I를 통해서 다운스트림이 진행이 되고 그 다운스트림을 통해서 이 AKH 셀, 코프아카리아 그 AKH 셀이 SMPF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불활성화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럼 요거와 똑같은 세트를 가지고 디리프트 G캠을 가져가 봅니다. 디리프트 G캠은 인슐린 프로세싱 셀의 활성을 칼슘 이미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셋업이고요. 여기에 여기서 일단 SMPF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글루코스 처리했어요. 왜냐면은 SMPF를 처리하는 것보다 글루코스를 처리하는 게 이 디립투셀 활성화를 시키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어쨌든 CN 뉴론 활성화되고 CN 뉴론이 SMPF를 분비해 가지고 디립투린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직접 SMPF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은 SMPF가 비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게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냥 글루코스 처리했습니다. 디립투린. 그래서 일단은 디립투린을 활성화시켰어요. 그리고 어떤 이니비터를 처리했을 때 디립토니올 활성화가 많이 없어지는지를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랬을 때 GQ 이니비터, GI 이니비터 쳐봤을 때 GQ 이니비터를 쳐보니까 이제 글루코스 리스폰스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고 GI 이니비터를 쳤을 때는 글루코스 리스폰스 줄어든 게 거의 완전히 뭐 없어졌어요. 그냥 그런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영향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컨트롤을 쓴 게 이제 GQ 이니비터가 U7312인데 U7312와 약간의 화학적 구조가 다르지만은 기능은 완전히 없는 U73343을 써가지고 조금 더 이 익스페리먼트와 비슷한 컨디션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여서 인슐린 프로듀싱 셀에서는 GQ 프로틴을 통해서 SMPF 리셉터가 셀을 활성화시키고 AKH 셀에서는 GI 프로틴 다운스트림 캐스케이드를 통해서 SMPF 리셉터가 이 셀의 기능을 억제한다 라는 것을 이 두 개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는 뭐냐면은 그러면 CN 뉴런의 활성에 따라서 혈당량이 바뀌느냐 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랬을 때 CN 뉴런을 이니비션 안 한 상태에서 페드랑 스타브의 혈당은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이 검은색과 회색으로 보이는 이 레벨 정도예요. 그래서 페드 상태 혈당이 조금 높고 스타브 상태 혈당이 좀 떨어지는데 근데 CNU를 억제하면은 페드 상태에서 혹은 스타브 상태에서 둘 다 혈당이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어 여기서 이제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은 이게
CN 뉴런이 글루코스 센서인 건 알겠는데 CN 뉴런이 투 초이스 비헤이비어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한 그 방법이랑 좀 달랐어요. 자, CN 뉴런이 억제되면은 스타베이션 24시간 시켰을 때 혈당이 그냥 패드 상태의 일반 혈당이랑 비슷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요 조건에서 요 조건에서 뭐 요 조건 봅시다. 요 조건에서 스타벤 시켰는데 이 두 파리는 스타벤 시켰을 때 뭐 혈당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CN율이 억제되면은 혈당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베이션 된 게 아니고 아직 배부른 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스타베이션으로는 스타브 파리가 아니라 그냥 패드 파리인 겁니다. 그냥 패드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발표한 논문지 TH44라고 있거든요. 그거의 투 초이스 비헤이비어 결과랑 되게 비슷한데 그 결과가 나오는 원인은 완전히 달라요. 이제 TH4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루코스를 먹었을 때 도파민을 시그널을 활성화시켜서 그쪽으로 가게끔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면 CN유형 같은 경우는 이 조건에 걸린 거예요. 24시간 스타브 상태에서는 스타브가 아니에요. 그럼 요거를 더 길게 스타브 시키면은 일로 가겠죠. 그러니까 글루코스 센서 일로 간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일단 24시간 스타베이션 상태는 이 CN 뉴런이 억제된 경우에는 혈당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타브가 아닌 겁니다. 그냥 패드랑 비슷한 거예요. 그 혈당에 의해서 피딩이 조절된다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리뷰어한테 하진 않았습니다. 리뷰어한테 하면 그런 얘기하면 시비 걸기 때문에. 근데 이걸 딱 보면서 맞네. 우리 실험 조건 24시간 스타베이션인데 24시간 스타베이션 시킨 혈당이 일반 그냥 패드 혈당이랑 거의 완벽하게 비슷한 거예요. 물론 패드 상태에서 혈당이 더 높긴 하지만은 CN율이 없으면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게 그래서 피노타입 이렇게 나왔구나.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요 CNU 이니비션 된 피노 혈당 양 자체가 약간 당뇨병과 유사한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당뇨병 진단하는 게 공복 혈당 100 이상 이제 이게 공복 혈당이 이게 공복 혈당의 이 정도가 이제 100이라고 보면은 이 정도가 공복 혈당이 뭐 거의 한 120, 14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당뇨병과 유사한 그런 피노타입 패턴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간의 경우는 당뇨병이 걸리면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인슐린 프로듀싱 셀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안 나오거나 두 번째는 그 셀들의 인슐린 리셉터가 잘못돼 가지고 인슐린 반응 안 하는 경우. 제1형 당뇨, 2형 당뇨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요 같은 경우 보면은 어쨌든 조금 다른 경우예요. 제1형 당뇨와 비슷한 패턴이긴 한데 인슐린 프로듀싱 셀의 상위 그 액티비티를 크리티컬하게 조절하는 어떠한 그 뉴런 세포가 있고 그 뉴런 세포의 활성에 따라서 거의 일형 당뇨와 유사한 그런 패턴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또 후속적으로 실험한 게 있는데 그럼 이 파리를 하이 슈거 다이어트 20일 동안 먹이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해 보니까 보통 이제 CN유의 활성이 한 20일 동안 노멀 푸드를 먹으면은 글루코스 잘 반응해요. 근데 20일 동안 하이 슈거 다이어트를 먹으면은 글루코스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CN율은 기능 잃어버립니다. CN율 기능 잃어버린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 20일 동안 고혈당 음식을 먹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 인슐린 분비 세포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뇨병처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그 피노타입까지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 스터디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 있으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기본 한 실험 단위가 한 달이에요. 왜냐하면은 20일 동안 한 슈거 다이어트를 먹어야지 실험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그 충분한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직 시작 못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그것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CN 프로젝트에 연결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이제 후속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고요. 전체 메커니즘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I번이 됩니다. 그래서 CN 뉴런이 어떻게 글루코스 리스판스에서 뉴로펩타이드 분비, SNPF 뉴로펩타이드 분비를 하는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CN 뉴런이 활성화된 이제 글루코스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1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면은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은 글라이콜라이시스 통해서 ATP가 많아지고 그 ATP의 양을 KTP 채널이 센싱을 하면은 늘어난 거를 KTP 채널이 ATP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 멤브레인 포텐셜이 살짝 올라가고 그거를 볼테이지 게이지 칼슘 채널을 인지해서 칼슘 안으로 확 들어오면서 칼슘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면서 SNPF가 분비되고 그에 따라서 SNPF 리셉터가 활성화되는데 이제 인슐린 프로듀싱 셀에서는 G알파 Q 프로테인 연결돼 가지고 활성화를 이루어지고 그리고 글루카곤 프로듀싱 셀 AKH 프로듀싱 셀에서는 G알파 I 프로테인 연결이 돼서 이니비션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슐린 시크레션과 글루카곤 AKH 시크레션이 조절되면서 글루코스 호메오스테이시스를 이런 뉴런셀 하나가 인슐린과 글루카곤 분비 조절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피규어 4번과 5번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잘한 이야기는 그 서플리먼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여기 이 실험에 필요한 거의 모든 파지티브, 네거티브 컨트롤들이 다 서플리먼트 실험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요 실험을 이해하는 제네틱스에 대해서는 이제 어 P 엘리먼트 4개를 한 팔에 넣는 거, 더블 밸런싱을 통해 넣는 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복잡한 제네틱 테크닉이라고 하면은 이 FRT 스탑 FRT GFP를 통해서 자, 렉세이와 겔포가 동시에 발현되는 곳에서만 GFP를 이제 나타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은 겔포가 발현되는 데서 US FRT 스탑 FRT GFP를 발현시키고 그러면은 GFP는 발현이 안 돼요. 왜냐면은 가운데 스탑 코드는 있잖아요. 그런데 렉세이가 발현되는 데서 플립 페이즈는 플립 이제 이거를 뺄 수 있는 엔자임이에요. 플립 페이즈는 FRT 시퀀스에 반응해서 FRT 시퀀스 사이를 이렇게 휙 빼버립니다. 이 레디엇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가미를 만들어서 이 안을 싹 빼버려요. 플립페이즈는 렉세이가 발현돼서만 발현되고요. 그럼 렉세이가 발현되는 곳에 요게 발현되면은 요게 요 FRT 스탑 FRT가 쏙 빠지면서 그때서야 USGFP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렉세이와 겔포가 동시에 발현되는 곳에서만 GFP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네틱 테크닉이 바로 FRT 스탑 FRT와 플립페이즈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파리에서는 보통 US 겔포라고 하는 그런 겔포를 통해서 US 익스프레션을 컨트롤하는 시스템 하나와 렉세이오피 렉세이라는 프로모터 그 인핸서 시퀀스를 통해 만든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통해서 렉세이오피라는 또 그 DNA 프래그먼트에 바인딩을 해서 그 뒤에 있는 트랜스크립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 하나 그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많이 쓰고요. 또 쓸 수 있는 게 Q 시스템이 있습니다. Q 시스템. 그래서 이제 Q 시스템 뭐냐면은 US 갤퍼랑 비슷한 거예요. 렉셀 렉스오피. 근데 Q 시스템은 약물을 쳐줘야지 자기 반응을 해요. 그래서 US 갤포, 렉셀 AOP, 요 Q 시스템 아마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리저리 조합해가지고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정적으로 쓰는 테크닉은 렉세이와 갤포 두 가지를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렉세이는 US에 반응하지 않고 겔포는 렉세이 OP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논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더 뻗어나가야 될 포인트는 바로 이 논문이 이제 19년에 나왔어요. 19년에 나왔는데 후속 연구가 나와야 돼요. 후속 연구가. 그래서 DH44 논문은 제가 이전에 포스닥 하던 랩에서 2015년에 나왔고요. 제가 2021년에 그거에 대한 후속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똑같은 뉴런 잡지에 뉴런 페이퍼에 그러면은 이 논문이 2019년에 네이처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이 23, 24년인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팔로업 스터디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학계의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구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구에 대한 팔로업 스터디를 해서 내가 맞았다는 거를 끊임없이 증명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제가 얘기했던 저희 우리 랩의 이제 CN 프로젝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략하게 지금은 얘기 복잡하게는 안 할게요. 오늘 이미 오늘 할 양은 다 다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음에 프로젝트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얘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we need a 잠깐만요. 요거까지만 보여주고 그래서 so we need to publish a follow-up study of CN 뉴런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팔로업 스터디에는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haracterize the physiological property of CN neuron, so the membrane potential of CN neuron, and membrane potential dynamics of CN neuron. 그러니까 글루코스 리스폰스를 할 때 칼슘 이미지만 보여줬잖아요. 근데 멤브레인 포텐셜 변화가 아주 재밌어요. 그거 지금 요건 다는 제가 데이터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차차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which specific population of insulin-producing cells receive the signal from CN neuron. 이게 이제 피겨 3번에서 잠깐 나온 이야기인데 인슐린 프로듀싱 셀이 한 브레인에 30개면은 그 중에 절반 정도만 CN 뉴런에게 시그널을 받는 것 같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인슐린 프로듀싱 셀이 몇 개 파퓰레이션이 이루어져 있고 그들의 기능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거. 이것도 한 절반 좀 넘게 신호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어 How does the active CN neuron affect the feeding behavior of the flies? 그러니까 자 CN 뉴런 매니플레이션 해가지고 비헤이비 피노타입 투 초이스 비헤이비어만 보여줬어요. 근데 피딩 비헤이비 데이터를 다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보여줬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아주 트리키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초파리의 피딩 비헤이비어를 조절하는 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첫 번째는 혈당. 근데 글루코스 레벨이 낮으면은 배고파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밥안 먹어서 당 떨어지면은 밥 먹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루코스 레벨이 떨어지면은 무조건 피딩을 활성화됩니다. 첫 번째인데 그 첫 번째 드라이브고 두 번째 드라이브는 글루코스 레벨이랑 관계없이 그 시그널링 몰리큘 그러니까 그 feeding relative signaling cascade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피딩 조절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 호르몬은 이제 혈당이랑 관계없이 피딩 레벨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이나믹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피딩이 조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이 두 가지 팩터를 동시에 가집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그 자체는 세타이리 팩터예요. 인슐린 분비되면요. 인슐린 자체가 피딩을 억제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동물은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인슐린 확 올라가요. 그럼 그 인슐린 자체가 음식을 안 먹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피가 확 올라간 상태 음식을 더 먹으면은 감당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그 자체는 세타이리 팩터인데 근데 인슐린 나오게 되면은 혈당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좀 오래 나오게 되면 혈당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인슐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고 피딩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상황에 따라서 피딩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인슐린이 잠깐 나오면 피딩을 억제해요. 하지만 인슐린이 길게 나오면 혈당을 떨어뜨려서 피딩을 활성화시켜요. 이런 인슐린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룬 이야기가 없어요. 이걸 직접적으로 보여준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CN의 활성과 이 CN 이런 인슐린 분비 조절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의 후속 연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번째가 그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한 스토리예요. 이게 한 스토리 들어가고 이게 한 스토리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일렉트로피지올로지 베이스로 진행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프로젝트 하나,
요거 프로젝트 하나. 프로젝트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두 가지 프로젝트 우리 랩에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학생에게 이야기한 게 이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요 프로젝트 요거에 대해서는 어, 어, 이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 요거는 일렉트로피지올로지가 주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랩에서 일렉트로피지올로지 셋업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패러데이 케이지를 놔야 되는데 패러데이 케이지를 놓으려면은 방 하나가 있어야 돼요. 방 하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거는 아직 그리고 일렉트로피지올로지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이 1, 2년 잠깐에 살 수 있는 그런 실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이거는 지금 이제 차의과대학의 정상윤 교수님이 전문가시거든요. 그 랩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요 3번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CN의 활성에 따라서 인슐린 분비 그리고 혈당 요 세 가지가 피딩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